제발 당부드립니다. 꼭 여러 군데에서 비교 견적을 받기 바랍니다. 비교 견적을 받으셔야 미치고 팔딱 찔 정도의 이자액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비교 견적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차 금액은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리스 이자액과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차 리스 약정을 할 때, 중고차 리스 약정을 해야 될 때 조건을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내야 되는 총 부담액에 얼마만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함입니다. 여기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BMW의 2021년에 7월 그리고 9월에 출고된 X7과 X4 차량입니다. 실행금액 1억 3,300, 다른 하나는 대략 7,500만 원, 그리고 매달 내는 비용까지. 하나는 48개월이고 하나는 60개월입니다. 그냥 쑥 훑어서 보신다면 당연하게 실행금액 1억 3,300만 원짜리가 48개월이란 거 60개월의 기간 차이 때문에 당연히 얘가 약간의 치중이 있을 거고, X4가 12개월 정도를 더 내는 거니까 조금 더 낮아지겠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리스 이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7 1억 3,300인데 리스 이율을 2%를 받았습니다. X4는 6.5% 정도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대략 4.5%. 6.5%면 중금리 정도로 대략 이 정도를 받는다고 하던데 2%짜리가 나오나? 부담 이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7은 48개월 동안 745만 7,300원 정도를 냅니다. 매년으로 따지면 186만 4천원 정도, 매회 185만원 중에서 15만 5천원 정도가 이자로 들어갑니다. 반면 X4는 60개월 동안 이자가 1,764만원, 매년 352만 8천원, 101만원 중에서 29만 4천원이 이자를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X7과 X4에 대해서 전제를 드렸습니다. 신차 실행 금액이 1억 3,300에 7,480만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월 리스료도 월 부담 이자액도 당연하게 1억 3,300만 원의 X7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패를 까보니까 이자율은 2%와 6.5%로 전체 내는 이자 부담률이 1,000만 원이 X4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신차를 확정을 할 때 리스 이자를 부담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인가가 내가 내는 이자 부담액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X4를 보면 보증금이 적게 들어갔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35% 정도 2,816만 원이 들어갔고요. 단가로 거의 40% 정도 3,16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X7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자율 차이는 거의 3배 이상 난 거죠.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2%짜리 이율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율을 더 잘 주는 거는 맞지만 35%와 40% 거의 지금 차이가 없거든요. 개월수는 12개월 차이 나니까 약간 더 높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어떠한 결론에 나오는 거냐? 신용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리스는 차량이 누구 명의로 된다? 리스사 명의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량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신용 등급만 된다면 리스사에서는 명의를 고객에게 넘겨줘서 할부처럼 그렇게 이율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재산 상태와 신용 정도의 등급만 된다면 리스 이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건이 3배 이상씩 나고 금액으로 났을 때 이자 부담액이 1,1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객이 어디 가서 더 BMW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입니다. 이분은 경험이 있어서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최대한 가격을 내고할 수 있는 비딩을 했다는 거고, X4는 그냥 온라인 견적으로 받아서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고 하나도 할인 없이 그냥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이 중금리 견적으로 받으시는 고객들과 거의 다름없이 견적을 받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BMW 신차 딜러에서 지인이 알고 있는 영업사원을 소개받아서 인터넷에서도 견적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여러 군데 받아봤더니 결론적으로 견적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금리 정도의 리스 견적을 받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이분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견적을 받아주셨더라면 이율 부분에 있어서 2.5%라면 금액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7, 800 정도를 이자를 덜 내도 됐었을 상황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신차 견적을 받을 때 그리고 중고차 견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차에 현혹되지 말고 영업사원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여러 딜러십들,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산하에 있는 여러 캐피탈사들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1번 견적을 받고 2번 견적을 받을 때 1번 견적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다. 더 좋은 견적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얍삽하다는 소리 들어도 결국은 내 재산 내가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딩해서 좀 받으시라는 거죠. 비딩해서 받았을 때 이렇게 극도의 2%짜리 견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8.5% 전번에 제가 엑스포 하면서 8.5%짜리 이야기를 드렸죠.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하는데 이자만 2,400, 2,500 내는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고 1억짜리 넘겨서 3천만 원 이상의 이자만 내는 60개월 동안 이런 차들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자체를 버려버리세요. 비딩하면 비딩할수록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자는 낮아진다.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리스를 조건을 잘 받으시면 반납을 할 때도 리스 승계 완납을 할 때도 리스 승계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비용에 낭비 없이 잘 정리가 할 수 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면서 차량 금액이 높다고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절대 높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식이 아니다. 조건을 잘 받아야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여러분께 비교를 적나라하게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신차 견적을 직접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차 견적에 대해서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밴드 찾아오셔서 내가 잘 받은 견적인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타고 계시는 리스 차량 그리고 수입 차량들 고가의 국산 차량들 언제든지 정리하고 싶으실 때 저희가 견적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슬기로운 리스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카TV 정진원이었습니다.